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이 같은 이유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지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민 손이 어느새 자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순간 그들은 침묵합니다. 오늘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준 뒤 홀로 빚을 갚고 있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8세 김정자 씨는 매달 카드값을 돌려막으며 살아갑니다. 퇴직금 일부로 아들의 전세 보증금을 내줬고 결혼식 비용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때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정자 씨의 이야기는 수많은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10년 전 남편이 퇴직하고 정자 씨는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보증금이 조금 모자란다는 말 한마디에 정자 씨는 주저없이 통장을 털었습니다. 자신이 벌 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돈보다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도와준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자 씨는 매달 8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버팁니다. 대출 이자가 40만 원, 전기세와 공과금이 20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통장 잔액 3만 원을 바라보며 정자 씨는 조용히 웃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아들에게 자신이 또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이웃 70세 박영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의 유학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다가 지금은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들에게 현재 상황을 말하지 못합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대화를 막아섭니다. 사랑이 빚이 된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멈춰버렸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부채 중 절반 이상이 자녀 관련 지출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 부양의 마지막 세대이자 자기 부양의 첫 세대라고 말입니다. 정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냐고 다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벅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식 세대의 불안정한 삶이 부모 세대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불안정한 고용, 낮아진 혼인 연령대의 경제력, 이 모든 것이 부모 세대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 무너뜨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은 미안해서 연락을 자주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힘든데 엄마가 그런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만 말합니다. 사랑이 부채가 된 순간 대화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춘 대화는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더 벌렸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관계, 그것이 두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날까봐
정자 씨는 그동안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신이 공과금을 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도움 요청이 아니라 공동 계획으로 바꾸자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솔직해지는 것이 이렇게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말입니다. 정자 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내 돈 점검표를 씁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며 불필요한 항목을 찾아냅니다. 3년 동안 쓰지 않던 스트리밍 서비스가 매달 9,9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복 가입된 보험도 2개나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4만 원이 그냥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자 씨는 통신사를 바꾸고 요금제를 낮췄습니다. 월 7만 원이던 통신비가 3만 원대로 줄었습니다. 동네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재료가 30% 저렴했습니다. 5천 원이라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월 15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정자 씨에게는 연금의 20%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온 기분이라고 정자 씨는 말합니다. 지출을 줄였을 뿐인데 자존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보려 합니다. 정자 씨는 절약한 돈으로 작은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통장에 30만 원이 모였을 때 정자 씨는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정자 씨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복지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복지사는 정자 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하나씩 안내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연 12%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매달 40만 원이던 이자가 18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2만 원, 정자 씨에게는 한 달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소개해줬습니다. 정자 씨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급식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아침마다 정자 씨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일하러 간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박영호 씨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등급이 회복되면서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으로 매달 32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제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입니다. 이미 세금을 낸 국민의 정당한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자 씨는 이웃들에게도 복지 상담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제 매일 새벽 공원길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돈 걱정만 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가끔 도시락을 싸서 들립니다. 이제 엄마 걱정도 조금만 하라고 말합니다. 정자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그래,
이제는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랑이 빚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통장에는 이번 달 처음으로 15만 원이 남았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